자, 원장님, 위장적지 치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물 치료하고 기계 치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쉽게 얘기하면 그 치료 한약인데 독소를 제거하고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기계 치료는 한방 물리 치료이고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이고요. 방향으로 본다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안으로 치료하고 기계 치료를 통해서 밖으로 치료하는 안팎으로 동시에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보통 한의학 하면은 뭐 약물 치료, 뭐 침이라든지 뜸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뭐 기계적인 치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장 적치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설명을 들으셨고요. 자, 그렇다면 잘 낫지 않는 만성 질환 그리고 식도 질환 이런 부분을 치료하기 위한 먼저 이 약물 치료 이 부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약물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경우는 경증이라 그러고 심한 경우는 중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벼운 경증의 경우에는 담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인 어떤 덩어리 같은 걸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것들이 우리가 쉽게 체했다고 하는 위장 입구 자체가 굳어지는 것들은 식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덩어리들이 곳곳에 많이 쌓이게 되는 심한 경우를 적치라고 합니다. 각각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치료 한약을 쓰게 되는데 경증인 경우에는 고농축 발효 담음 탕약을 쓰거나 식적 탕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독소 덩어리가 심한 중증의 경우에는 고농축 발효 적시 탕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약물 치료만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 이럴 경우에는 원장님 어떤 치료가 또 되나요? 네, 저 화면 보고 제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치료 영상 화면인데요. 예, 저 치료 영상은 아로마 고체 치료 영상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봤는데요. 먼저 아로마 오일을 복부에 바른 다음에 고주파 치료기를 통해서 복부 전체에 고주파를 쏘게 되는 것이죠. 고주파의 효과는 심부 깊숙한 곳에 열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심부 깊숙한 곳에 발생된 열은 독소로 오염된 부분의 세포를 좀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세포가 활성화되면 오염된 노폐물들이 이렇게 이격되면서 배출되는 걸 좀 도와주게 되고 환경 자체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위장 운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료는 약침 치료를 나타내는 영상인데요. 약침은 치료약과 치료 한약과 치매 효과 두 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저희가 만든 그 치료 한약을 굳어진 부위에 주사함으로써 독소를 제거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줍니다. 이 그림은 약뜸요법을 나타낸 건데요. 치료 한약하고 뜸의 온열요법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약주머니 안에는 노폐물을 잘 배출해 줄 수 있는 특별한 한약재들로 선택된 약들이 들어가 있고요. 뜸의 효과 때문에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열이 발생되게 되고 그 열과 아까 말씀드렸던 한약재들의 약증기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노폐물로 오염된 조직들이 세포가 활성화되고 조직에 끼어있던 노폐물들이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효과적일지 치료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3개월 이상 소화불량이 지속되는 분들 또는 자주 체하는 경우 목에 이물감이나 인후통, 만성기침이나 만성기침들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치료 대상이 됩니다. 또 만성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 증상들이 지속되는 경우 목이나 어깨에 담기울림이 심한 경우 또 원인 모를 복통이나 옆구리나 등이 아픈 경우에도 치료 대상이 됩니다. 만성적인 피로나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 불안이나 숨찬 증상이 있지만 어떤 진단명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치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저런데 어머머 나랑 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가 진단 테스트입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본인의 건강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체크리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게 16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소화기 증상들도 있고 그 외에 전신 증상도 있으니까 다 보시면서 한 가지 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명치 끝이 답답하고 역류가 잘 되는 경우, 잘 체하는 경우, 속이 메스꺼운 경우,
가스가 잘 차고 항상 속이 더부룩한 경우,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는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독소가 뇌로 가서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자주 어지럽거나 건망증이 최근에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얼굴이 누렇게 되거나 검어지거나 기미가 끼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눈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눈이 침침하고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눈이 건조하고 침침하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적으로 검사했을 때 염증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냄새가 올라오는 구취가 심한 경우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혈액 검사나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도 큰 문제는 없지만 자주 피로한 경우도 해당될 수가 있고요. 뒷목이나 어깨가 잘 뭉치는 경우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나 등 통증, 담이 잘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비뇨성 식기 쪽으로도 독소가 퍼져서 냉이나 염증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16가지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지금 들으면서 체크를 해봤거든요. 원장님 저 9개 나왔습니다. 9개면 좀 약간 좀 조심할 단계입니다. 이 정도면 좀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단계인가요? 예, 그렇죠. 5개에서 9개까지는 좀 독소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네. 10개 이상이라면 아주 심각한 독소가 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좀 진찰 받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지금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방송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저의 건강을 되돌아보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많은 항목에 체크되신 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셔서 빠르게 검사 받아보시고 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적치 치료 증상이 개선된 그런 좋은 사례 또다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원장님? 네, 이분은 68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특히나 호흡곤란과 심한 기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에 호흡도 일정하지 않는 수면 무호흡증도 있었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분이셨고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장상피마생을 진단받아서 위암이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위장 치료를 시행을 하면서 속이 좀 편해졌고 더부룩한 게 없어지면서 놀랍게도 호흡곤란 증상들이 한 보름 치료 후에 많이 완화가 됐었습니다. 기침도 많이 완화가 됐고 더불어서 생활의 활력도 많이 느끼게 되면서 잠자는 때에도 그 무호흡증 자체가 전보다 전에 비해서는 좀 좋아졌다고 하면서 기뻐했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49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명치가 답답하고 속이 쓰리고 특히나 심한 복통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장을 받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안 아픈 데가 없었죠. 머리도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만성 피로에다가 건망증이나 잦은 구토가 있었고 눈까지 건조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통을 호소했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입원 치료를 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2주 입원 치료 후에 위장에 끼어있던 노폐물 독소들이 많이 제거가 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명치 통증, 복통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됐었죠. 그래서 소화도 잘 됐고 치료 후에는 예전보다 더 많이 체중이 늘어서 행복해하고 기뻐했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두 분의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뭐 위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신 질환을 겪었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치료가 잘 된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봤습니다. 예후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만성 위식도 질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원장님 미리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게 있을지 원장님께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333 식사법을 저희들이 강조하는데요. 하루 3번 규칙적으로 30분 이상 천천히 씹어서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나쁜 식습관들, 폭식이나 과식, 급식, 독식, 야식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삼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으로써 위장에 독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위와 식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예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규칙적인 식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위장적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성위 식도 질환 원인부터 치료까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한방내과 전문의 허봉수 원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 효과 역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저희 방송 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저런데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위장 식도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잘 먹는 것도 좋고 잘 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평소에 습관부터 고쳐 나가면서 건강 잘 지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